지난 7일 BTS 방탄소년단은 한미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미 친선 비영리 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벤플리트 상을 받았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을 분노하게 만든 이유는 BTS 리더인 RM의 짤막한 수상소감 때문인데요.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한미 양국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런 BTS의 수상소감이 알려진 후 나는 아미에서 탈퇴한다. 중국에서 나가라. 중국을 모욕한 게 등 중국 누리꾼들은 도를 넘는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굿즈는 물론 삼성, 현대, 휠라 등 한국 제품의 불매운동도 언급했는데요.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비난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방탄소년단의 광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2017년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한알령이 발동되고 국내 관광과 롯데가 퇴출되는 등 기업의 트라우마가 아직 가시지 않은 것 또한 요소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국 중앙방송 채널에선 항미원조 보가위국이란 다큐멘터리가 매일 오후 8시에 30분씩 방영 중입니다. 여기서 항미원조는 1950년 6.25 전쟁을 부르는 중국식 용어로 미국의 지원을 받은 한국의 침략에 맞서 조선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중국이 어떤 과정을 거쳐 참전했는지, 전투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다루고 있는데요. 중앙방송에서는 1년간 국내외 자료를 수집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용은 철저히 중국 입장으로만 보여집니다. CCTV가 웨이보에 올린 항미원조 다큐멘터리에는 1만 개의 좋아요가 달렸는데 댓글에는 이것이 영웅의 조국과 BTS 팬들은 이것을 봐야 한다 등의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관영 황구시보도 비난 여론을 키웠는데요. 황구시보는 방탄소년단이 항미원조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한 채 전쟁에서 희생된 중국 군인을 모욕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이틀 뒤에 BTS의 말에는 잘못이 없고 우리는 중국 팬이 필요 없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다시 중국 네티즌들을 자극했습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의 움직임에 대해 외신들은 중국 시장의 편협성을 비판적 시각으로 보도했는데요. 영국 BBC는 RM의 발언이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임에도 BTS가 편향적인 태도로 중국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역시 악의가 없는 BTS의 발언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광고 스폰서들의 대중국 마케팅에 변화를 가한 점에 대해 과거부터 중국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겪었던 황당한 사례들의 반복 패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 발 더 나아가 중국의 편협한 민족주의에 BTS가 희생양이 됐다고 지적했는데요. 아울러 로이터 통신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정치적 지뢰가 시장 곳곳에 깔려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BTS 논란이 커지면서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트위터에 긍정적인 한미 관계를 지지하기 위한 BTS의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한다라며 당신들은 벤플리트상을 수상할 자격이 매우 충분하다. 음악은 세계를 하나로 만든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중국 네티즌의 이런 반응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6년에는 걸그룹 트와이스의 대만 출신 멤버 쯔위가 한국 방송에서 대만 국기를 흔들자 중국 네티즌이 대만 독립 세력을 부추긴다며 비난을 하였습니다. 최근 가수 이효리가 지난 8월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동명으로 마오를 언급한 것을 두고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마오가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을 희화한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마오를 언급했을 당시의 비난과 지금의 방탄소년단의 사건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중국 네티즌이 구매력을 통해서 일종의 효능감과 타격감을 여러 번 맛봤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불매운동을 하여 자신의 집단적인 민족주의를 언제든지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중국은 세계의 글로벌 리더국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지탄의 대상이 될 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 콘텐츠를 어떻게 접하는가인데요. 사드 갈등 이후 중국에서는 한국 드라마, 예능 등 한국 콘텐츠를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방송에도 한류 스타가 출연하지 않은 지 오래인데요. 결국 중국 네티즌들은 불법으로 한국 콘텐츠를 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콘텐츠 관련 업무를 하는 관계자는 예전엔 한국 콘텐츠 회사들이 앞다퉈 중국에 진출하고 싶어 했지만 리스크가 너무 크고 불법 유통도 많아 요즘엔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가수들도 저작권 보호가 충분히 되는 유럽이나 미국 시장을 선호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연예인들의 발언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 NBA 휴스턴 로키츠의
데릴 모리 단장이 홍콩의 반중국 시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1년간 NBA가 보이콧이 됐던 것과는 다른 수준이란 의미입니다. 중국에서의 과열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에 따른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지난달 중국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선 출연자가 한복을 입고 아리랑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장면이 방영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들은 이를 보고 이것은 중국의 길거리 춤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중국은 아리랑도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고 조선족이 중국 내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문화가 곧 중국의 문화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지나친 반응은 역풍이 되어 앞으로 아시아 등 국제사회의 반중 정서가 극대화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이러한 국제 상황을 보면 중국의 민족주의는 자기중심적 사관인 셈인데 상대주의적이고 입체적인 시각 속에서 중국의 위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너무 자기만의 논리에 빠져 있다는 증거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아이러니한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민족주의의 견고함 자체는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최고다라고 하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자산의 힘을 강조하고 최고의 것으로 만드는 것과 내가 어떤 힘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이 가진 문화적 자산을 흔들어 보겠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이죠. 중국은 문화적 점유를 넓힘으로써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자 함이 큰데요.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상대적으로 이 분야에서는 세계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국의 약점은 아직 내세울 만한 소프트 파워가 없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국의 경우 K-팝과 한류 드라마, 뷰티, 패션 등 중국이 부러워할 만한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이번 방탄소년단 사건과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파병 온 나라가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세계 16개국이 참전했지만 방탄소년단의 수상소감을 문제 삼은 나라는 중국뿐입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위상에 걸맞게 지나친 민족주의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소개될 세상의 다양한 이슈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